이번 시간에는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단원에서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하는 원소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수업 목표입니다. 첫 번째,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함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일정 성분비 법칙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키워드는 총 5가지입니다. 화합물, 성분 원소, 질량비, 일정 성분비 법칙, 일정한 계수비이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된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다라고 하는 법칙이었고요. 이러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배열은 달라지지만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은 교과서 30페이지를 열어주세요. 교과서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잠시 교과서를 읽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음악이 끝날 때까지 약 2분가량 교과서를 읽고 돌아와 주세요. 수업 내용을 알기 위해서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화합물이라는 단어인데요. 화합물은 2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생성된 물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물은 H와 O라는 2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화합물이고요. 에탄올이라는 물질은 CHO라는 3가지의 원소가 결합하여 생성된 물질이므로 화합물에 해당됩니다. 이 화합물과 상반되는 내용으로는 바로 호던소 물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소 기체는 O2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O라는 원소 한 가지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고요. 질소도 N2라고 표현되는 물질이므로 원소 N 하나로 표현되는 물질, 즉 호던소 물질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영상을 봅시다.
실험에서는 구리 가루의 질량을 다르게 하여서 가열하였습니다. 그때 반응한 구리와 생성된 산화구리의 질량을 각각 측정하여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구리 가루의 질량이 0.4g이었고 모두 가열시켰을 때 생성된 산화구리의 질량은 0.5g이었습니다. 같은 과정으로 실험 2번, 3번, 4번, 5번을 모두 실시한 결과 구리의 질량은 0.8, 1.2, 1.6, 2.0일 때 생성된 산화구리는 1.0, 1.5, 2.0, 2.5g이었습니다. 사용한 구리의 질량과 생성된 산화구리의 질량을 통해서 산소의 질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구리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 반응을 통해 산화구리라는 생성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소의 질량은 산화구리의 질량에서 구리의 질량을 빼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값을 기록해 보면 첫 번째 실험에서는 산화구리의 질량이 0.5g, 구리의 질량이 0.4g이었으므로 산소의 질량은 0.1g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실험에서는 산화구리가 1.0, 구리가 0.8이었으므로 산소의 질량은 0.2g이었을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실험 3, 4, 5번의 산소의 질량을 구하게 되면 0.3, 0.4, 0.5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하기 위해서 X축에는 구리의 질량 값을 기록하였고요. Y축에는 산소의 질량이 적혀져 있으니 각각의 수치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1, 0.2, 0.3, 0.4, 0.5라고 수치를 적어준 후 그래프를 완성해 봅시다. 첫 번째는 반응하지 않았을 때 0, 두 번째는 구리의 질량이 0.4g일 때 산소의 질량이 0.1g인 지점, 세 번째는 구리 0.8에 산소 0.2인 지점, 세 번째는 1.2에 0.3이 만나는 지점, 네 번째는 1.6에 0.4가 만나는 지점, 다섯 번째는 2.0에 0.5가 만나는 지점이 될 겁니다. 이것을 선으로 이어주면 구리와 산소의 질량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완성됩니다. 그래프까지 완성하였으니 다시 구리와 산소, 산화구리의 질량에 관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구리라는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구리와 산소입니다. 이때 이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인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를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0.4 대 0.1이므로 정수비로 간단히 나타내면 4 대 1. 두 번째는 0.8 대 0.2이므로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면 4 대 1. 세 번째도 1.2 대 0.3이므로 4 대 1. 네 번째는 1.6 대 0.4이므로 4 대 1. 다섯 번째는 2.0 대 0.5이므로 4 대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험 결과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 사이의 질량 관계를 확인해 보면 구리 대 산소의 질량비는 항상 4 대 1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라는 결과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전의 실험과 연관지어 보면 여기에서 화합물이란 산화구리를 의미하고 이것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라는 것은 바로 구리와 산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리와 산소 사이에는 4 대 1이라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처럼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처럼 일정 성분비 법칙은 어떤 화학 반응에서든 성립하게 되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모형으로 설명하여 봅시다. 간단한 모형으로 볼트와 너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볼트와 너트가 결합하여 볼트 너트 화합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보도록 할 건데요. 이때 볼트는 1개, 너트는 2개가 결합하게 됩니다. 볼트와 너트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을 때 각각의 생성물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반응에서는 볼트 1개와 너트 2개가 있으므로 생성물은 볼트 너트 결합체 하나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에서는 볼트 2개, 너트 2개이므로 최대로 생성될 수 있는 생성물은 볼트 너트 결합체 하나일 겁니다. 세 번째는 볼트 2개에 너트가 총 4개 존재하므로 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성물은 이렇게 결합체 2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생성물을 만들어낸 결과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에서는 반응에 참여한 볼트가 1개, 너트가 2개였고요. 두 번째 반응에서는 볼트 1개와 너트 2개가 결합하였고 볼트는 1개가 남았습니다. 세 번째 반응에서는 볼트는 2개, 너트가 4개 반응에 참여하였고 남은 물질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의 과정 모두 볼트와 너트가 몇 개의 개수비로 반응하는지를 따져보면 모두 1:2의 개수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볼트의 질량이 5g, 너트의 질량이 1g이라고 한다면 반응한 질량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과정에서는 볼트 1개와 너트 2개가 반응했으므로 반응한 질량은 볼트 5g, 너트는 총 2g이 반응하게 되고 이것의 질량비는 5:2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에서도 볼트 1개, 너트 2개가 반응에 참여했으므로 볼트 5g과 너트 2g이 반응에 참여하고 질량비는 5:2가 됩니다. 세 번째 반응에서는 볼트가 2개, 너트가 4개 반응에 참여하였으므로 반응한 질량은 볼트가 총 10g, 너트가 4g이 됩니다. 이것을 가장 간단한 질량비로 표현하면 마찬가지로 5:2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생성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일정한 까닭, 즉 생성물, 볼트와 너트 결합체, 성분 원소는 볼트 그리고 너트가 됩니다. 그러므로 볼트 너트가 생성될 때 볼트와 너트는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볼트 너트를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는 일정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문제를 풀면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화합물이 생성될 때 원자는 항상 일정한 땡땡땡으로 결합합니다. 그러므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이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일정한 개수비입니다. 원자는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합니다. 우리가 실험에서 확인했던 산화구리는 화학식으로 쓰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때 산화구리를 구성하고 있는 구리와 산소의 원자의 개수는 구리 1개, 산소 1개가 됩니다. 이처럼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게 되고 다음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 구리와 산소의 질량 관계를 다른 과정으로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를 물었습니다. 그래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X축 구리의 질량, Y축 산소의 질량입니다. 첫 번째 과정에서
구리의 질량은 1.0, 산소의 질량은 0.25였습니다. 이때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1.0 대 0.25이므로 4대 1이고요. 두 번째, 구리가 2.0g일 때 산소는 0.50g 반응했습니다. 2.0 대 0.5이므로 4대 1의 질량비를 나타내고요. 구리가 3g일 때 산소는 0.75g이었습니다. 3.0 대 0.75이므로 마찬가지로 4대 1, 즉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바로 4대 1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구리 6g이 모두 반응할 때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을 물었습니다. 구리 6g이 모두 반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산소의 질량은 바로 몇 g이냐면 우리가 아까 구한 4대 1이라는 질량비에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4대 1은 6.0g 대 X이므로 이때 반응에 필요한 산소의 질량은 1.5g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를 모두 합한 질량인 7.5g이 바로 산화구리의 질량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하는 원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체가 반응할 때는 어떤 법칙을 나타내는지 기체 반응 법칙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